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설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 국제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말순이네 반찬 가게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김말순은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새벽 정적을 가릅니다. 어머,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65세의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않게 빠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가게는 말순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홀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무침 냄새와 기름때는 그녀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습니다. 현우 녀석 잘 지내고 있겠지. 말순은 물을 썰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는 아들 장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말순은 아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2년 전 현우가 갑자기 부산에 내려와 말한 그 한마디는 말순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윤지아라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 CEO예요. 방송에도 나오고요. 현우는 수줍어하면서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성공한 여자와 결혼한다니요. 결혼식 날 말순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윤지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 세련된 말투와 당당한 미소,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현우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지아가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런 훌륭한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선택해주다니요. 신혼생활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전화할 때마다 행복해했고 지아는 명절마다 부산에 내려와 말순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는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잘 보살펴주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엄마, 지아가 또 회사 일로 야근한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현우의 목소리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우야, 지아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더 이해해줘야지. 말순은 아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불안한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짙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현우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지아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슨 일이냐? 아프냐? 아니요. 그냥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8살 어른이 된 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다. 지아도 바쁘고 스트레스 받겠지. 내가 먼저 이해해봐라. 네, 엄마. 제가 예민한가 봐요.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말순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늦게 가게 정리를 하던 말순은 서울 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말수는 몰랐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산의 찬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고 말순의 가슴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우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젊은 부부의 일에 시어머니가 나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걱정을 하나. 말수는 김치를 담그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언제든지 좋다. 무슨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엄마, 지하 1로 상의할 게 있어요. 혹시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직접 올라오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할 일이냐?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새벽 말수는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서울역에서 현우를 만난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엄마, 일단 집에 가요. 지아는 회사에 갔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옆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우가 사는 아파트는 깔끔하고 세련되었지만 어쩐지 집 안 분위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지하의 각종 상장과 트로피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현우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말수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신혼집치고는 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현우가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지아의 SNS 계정이 떠 있었습니다. 지아가 지난주에 올린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의 지아는 화려한 파티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비싼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서강우라고 해요. 지아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더라고요. 말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과 자세가 단순한 동업자 사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그래도 일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니냐? 엄마, 이것만 보세요. 현우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지아와 서강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꽤 많았습니다. 회식 자리, 골프장, 심지어 해외 출장지에서도 함께였습니다. 지아가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아가 집에 늦게 들어와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어 버려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하지만 아들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무작정 괜찮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그래도 지아한테 직접 물어봤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화만 내면서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우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온 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지아는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현우 오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결혼 생활 힘들어요. 지아의 말을 전하는 현우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엄마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흔 가까운 나이에도 아들은 여전히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지아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니에요. 그러면 지아가 더 화낼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까지 말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서울에 오셨어요? 지아는 놀라면서도 밝게 웃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아야, 오랜만에 현우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러셨구나. 미리 연락해 주시지 그랬어요. 제가 맛있는 거라도 준비했을 텐데. 지아는 자연스럽게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니다, 괜찮다. 나는 집에서 해먹는 게 편해. 말수는 지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아야,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면서?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몇 개 있어서 정신없어요. 현우 오빠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미안해요. 지아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지아는 평소처럼 친근하게 굴었지만 현우는 계속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말수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니, 내일 아침에 뵐게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지아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과 현우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딱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현우야, 그냥 좀 더 지켜보자. 부부 사이에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말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지아와 현우의 대화 소리도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말수는 지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이런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문틈으로 들려오는 지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응, 내일 보자. 조심해서 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랐지만 어젯밤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만들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병날 것 같네. 말수는 깻잎을 저리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 콩나물을 다듬던 옆가게 순자 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순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계속 안 좋더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말수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현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냥, 그럭저럭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기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우야, 지아랑은 좀 어떠냐? 그게 엄마. 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지아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화면을 뒤집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하면 또 화낼 것 같아서. 말수는 아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의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현우야, 그래도 부부끼리는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로서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이틀 뒤 저녁 뉴스를 보던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지아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 떠오르는 스타 윤지아 대표, 투자 유치 관련 의혹 제기돼.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얼른 볼륨을 높였습니다. 윤 대표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매출 과장 의혹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아의 회사가 허위 매출을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지금 뉴스 봤냐? 네, 엄마. 지금 확인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뭐라고 하더냐?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돼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야, 뉴스에 나온 거 사실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런 건 걱정하지 마요.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아요. 지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지아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왜 이래요? 나를 믿지 못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잖아. 이런 일은 함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함께요? 오빠는 교사고 나는 사업가예요. 우리 세계는 달라요. 지아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현우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지아의 인사는 예전과 달리 형식적이었습니다. 지아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말수는 지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는 어색해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이야기, 정말 오해인 거냐?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업이 뭔지 아세요? 반찬 가게랑은 다르다고요. 지아의 대답은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아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아야, 어머니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도 어머니 편이네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화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아야, 어머니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현우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힘들다고요? 오빠가 뭐가 힘들어요? 매일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데? 지아가 현우를 쏘아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는 전화를 받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강우야? 응, 지금 시간 안 돼. 저녁에 만나자. 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 저도 들었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지아가 다시 들어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지아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순과 현우는 조용한 거실에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말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38살의 어른이지만 엄마 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제가 지아를 잘못 본 건 아니겠지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니겠지요? 현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말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한 모습, 뉴스에 나온 의혹, 그리고 방금 들은 전화 통화까지 모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현우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지아는 늦는다는 문자만 보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가 좀 더 알아볼게.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게 뭐 있냐? 어머니도 며느리가 억울하게 오해받는 건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지아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말순은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지아의 주변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 말순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우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하던 얼굴이 잠깐이나마 편안해 보였습니다. 우선 현우가 쓰던 물건들부터 정리해보자. 말순은 조용히 아들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채점하지 않은 시험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아와 결혼하기 전에 썼던 일기장도 보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 안쪽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상자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현우의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께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확인해 주세요. 마이너스 현우.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놨다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현우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와 서강우가 고급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문서 폴더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가득했습니다. 지아의 계좌로 들어오는 거액의 입금들, 그리고 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자료가 현우가 힘들게 모은 증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우야, 이번 투자금도 평소처럼 처리해줘. 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 이렇게 계속하면 언젠가는 들킬 거야. 걱정 마. 현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이야기, 그리고 현우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수는 노트북을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우가 부스스한 머리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현우야, 이거 봐라. 말수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내 서랍에서 찾았다. 현우야, 이게 다 사실이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만 혼자 끙끙 앓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엄마,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엄마가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현우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런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USB 자료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 씨가 모은 증거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생님, 얼마나 걸릴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아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허망해요. 현우야, 사랑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다. 서로를 속이면서 하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말순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순진한 게 나쁜 게 아니다. 다만 이제는 좀 더 현명해져야지. 이틀 후 경찰이 지아를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지아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에요. 현우 오빠가 저를 질투해서 만든 거짓 증거예요. 하지만 USB 안의 자료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윤지아 씨, 이 녹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후회되냐? 말순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현우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무기력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랐어요. 계속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현우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엄마한테 털어놔라. 네, 엄마. 며칠 뒤 뉴스에서 지아의 체포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서강우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유명 쇼핑몰 대표 윤지아, 수십억 원 규모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뉴스를 보던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과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교사잖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잖니. 맞아요. 학교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현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이제 부산에 자주 내려가겠어요. 엄마 혼자 반찬 가게 하시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래, 현우야. 가끔씩 내려와서 엄마랑 이야기나 하자. 말순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괴롭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 말수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희망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의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후였습니다. 말수는 다시 부산의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 여전히 물을 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다릅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조용한 평안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옆 가게 순자 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가? 그냥 마음이 편해졌나 봐. 말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모은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서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말수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 옆에서 며느리였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메이크업도 비싼 옷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피고인 윤지아는 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지아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재판이 끝나고 현우와 함께 법원을 나오던 길에 말순이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드디어 끝났어요. 현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현우야, 그런 말하지 마라. 엄마 노릇한 것뿐이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현우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저한테 힘이 돼요. 순수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현우의 목소리는 밝아졌습니다. 그래, 현우야.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제는 현우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엄마, 제가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왜? 혼자 살면서 엄마가 해주신 반찬 맛이 그리워서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해주고 싶기도 하고요. 현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 우리 현우가 요리에 관심이 생겼네? 엄마가 30년 넘게 하신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존경스러워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엄마 일은 그냥 생계를 위해서 한 거다.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모자는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현우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현우야, 배추 절이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소금이 너무 많아도 적어도 안 돼. 네, 엄마. 천천히 배워볼게요. 그래, 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음식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김치를 담그면서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힘들기는 했지만 오히려 아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우가 성공한 며느리 자랑만 하고 갔는데 이제는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마음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우야,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다만 너무 의심하지는 마라. 네, 엄마. 적당히 조심하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현우의 말을 들으며 말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아들이 정말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고민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그래, 현우야. 엄마는 언제든지 내 편이니까. 다음 날 아침 현우를 서울로 보내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들도 성장했고 모자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낸 것이 가장 다행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면서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네. 나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반찬을 사러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부터 젊은 직장인까지 다양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싱싱한 나물 좀 주세요. 네, 조금 전에 막 버무린 거예요.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잘 해냈지? 마치 하늘에서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말수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또 현우가 내려올 것입니다.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말수는 행복합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운 것들은 오래갑니다. 말수는 그 사실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말순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실의 힘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화려함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것들은 오래갑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가면도 결국 벗겨지게 마련입니다. 둘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아들을 지켜낸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털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과 완벽해 보이는 외모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이 아닌 속을 봐야 합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65세의 말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에는 나이도 한계도 없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매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